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주 연료가격 인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연료 보조금 축소를 통해 연료 소비를 줄이면서 인프라 건설 및 사회복지에 도움이 되는 교육, 의료 서비스 등으로 재정 자원을 돌리겠다는 강한 의지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이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고 영부인과 함께 항공사의 일반석을 이용해서 싱가포르에 다녀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취임 후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긴 하지만 위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이 이미 강한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공약을 이행하고 있으며 특유의 서민적 모습도 이어가려 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잘 이끌어주기를 바랬던 민중들의 선택으로 선출된 조코위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금시장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환시장에서는 미 달러와 강세의 완화 속에 루피아화가 보합세를 보인 반면 원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월말 내고 물량 출회로 큰 폭 하락했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1월 27일 미 달러당 12,174루피아로 1루피아 하락 마감했습니다. 1월 27일 미 달러당 원화는 1,097.5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7.5원 하락 마감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1월 27일 9.09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15원 하락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금리는 7.83%로 전주 대비 0.14%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큰 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는 지난주에 연료보조금 축소로 인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 및 국가 신용 등급 향상 기대에 따라 외국인 자금 순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난주 연료가격 인상 직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잡기 위해서 18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7.75%로 올렸습니다. 미리 예견된 수순이었기 때문인지 자금시장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의 이러한 조치는 루피아화의 안정화와 중앙은행의 정책 신뢰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1월 27일 5,145포인트로 전주 대비 52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가지수는 25일 조정을 받은 이후 계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일평균 거래량도 5.16조 루피아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경제조정장관 소피안 잘리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 확대를 통해 향후 5년 안에 7%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료 보조금 축소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한 재정 자원을 바탕으로 인프라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쓰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 생산 능력 확대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약 720조 루피아에 달하는 연료 보조금 총액을 지난 5년간 발전소 건설에 사용했더라면 아마도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약 7만 메가와트의 전력 증설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8일 단행된 연료가격 30% 이상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정부는 2015년에서 19년 사이 약 3만 5천 메가와트 용량의 전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발전 능력을 8만 5,700 메가와트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약 980조 루피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545조 루피아는 전력공사인 PLN에서 마련하고 나머지 435조 루피아는 민간 부문에서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소피안 장관은 정부가 투자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민관 파트너십을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인 살레 후스는 연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공식을 조만간 공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정부가 정하는 적정생계비가 기반이었는데요. 이 적정생계비 산정 방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 노사 정 간의 분쟁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통과되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이 완성되면 이것이 연간 인플레이션 및 향후에 결정될 임금 인상률 산정의 기반이 될 것이며 공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살레 후신 장관은 이러한 공식이 확정되면 임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기업의 입장에서 재무계획을 중기적으로 세우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살레 장관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들의 이해를 모두 수용함으로써 상호 간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조정장관인 소피안 잘리는 조코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가 공업 및 기술단지를 전국의 각 지역에 개발하겠다고 지난 화요일 DBS가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 환경 개선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종합공업단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피안 장관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 온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 의존도를 축소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제조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제조업 활성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피안 장관은 정부가 이러한 종합공업단지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아직 준비 중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공업단지는 주거시설, 학교, 의료기관 등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요소를 골고루 갖출 예정이며 깔리만탄, 슬라웨시, 그리고 수마트라 동부와 자바 중부 및 동부에 위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항만 고속도로 및 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 자금을 배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개발계획부의 안드리노프 차니아고는 정부가 IT 및 기술 기반 산업을 위한 테크노파크 건설을 역시 계획하고 있으며 한 개당 건설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100억 루피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금으로부터 조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드리노프는 정부가 내년 중 100개, 2019년까지 총 500개의 테크노파크를 건설할 것이며 테크노파트별 기능은 소재할 도시 및 지역의 특성에 기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조사기관인 글로벌 웹 인덱스는 인도네시아 내의 모바일 메시징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수가 지난 한 해 동안 45%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이러한 성장세에 견인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바일 기기 숫자의 급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 회사인 이마케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올해 620만 명에서 2017년까지 1억 360만 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웹 인덱스 설문조사는 인도네시아인 약 4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블랙베리 메신저는 제외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중 왓츠웹이 34%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았고 페이스북 메신저 위젯과 스카이프는 각각 28% 그리고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률 측면에서는 2012년 9월 인도네시아에 처음 진출한 위챗의 이용자 수가 지난해 대비 약 895% 증가하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및 스카이프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3%, 112%, 108%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직접 투자 FDI가 앞으로 몇 년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빨리 성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제트로의 사장인 케니치 토미요시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자국 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해외 투자에 더욱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시장 내 수요의 급증에 힘입어 일본 기업들이 태국, 베트남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자동차 생산 등 제조업 분야에서 소비재와 리스, 보험, 기계 유지 보수 등 서비스 분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JBIC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일본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 규모가 대중국 투자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시장의 임금 정책과 인도네시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일본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까딘의 일본 상임위원장인 소니 비 하루소노는 당장 일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프로젝트로서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 건설을 꼽았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청인 베카페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에 대한 일본의 직접 투자 규모는 연평균 30%씩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가 47.1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이었으며 주로 자동차 관련 대규모 투자 확대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대인도네시아 일본 직접 투자 규모는 20.4억 달러 수준으로 투자국 중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의 취임과 유가 인상, 이에 맞춰 진행된 중앙은행의 금리 0.25% 인상과 자카르타 주변 도시에서의 최저임금 재조정을 요구하는 데모 행렬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1월의 넷째 목요일인 어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인들은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칠면조를 비롯한 전통 요리들을 배불리 맛있게 먹습니다. 같은 지구 위의 삶이지만 긴급함과 감사의 여유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뒤 연말에는 인도네시아에도 감사의 마음과 평온함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